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쪽이 가장 핫하고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냉각입니다. 아무리 비싼 GPU를 사도 그걸 꽂을 전력이 없으면 못 씁니다. 전력이 있어도 그 열을 빼낼 냉각 시스템이 없으면 못 씁니다. 냉각이 안 되면 칩이 뜨거워지고, 칩이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비싼 GPU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GPU를 얼마나 높은 밀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돌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냉각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 JP모건 관련 리포트에서도 이 흐름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JP모건은 AI 서버용 액체 냉각 시스템 시장이 2025년 89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에는 17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거의 1년 만에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구글이 데이터 센터 냉각 장비 확보를 위해 중국의 MB쿨 같은 업체들과 접촉했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는데, 이건 냉각 장비 공급망 자체가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냉각은 이제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보조 설비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에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렉당 전력 밀도입니다. 렉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서버를 넣는 큰 철제 선반 같은 건데요. 예전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 렉에 몇 킬로와트, 많아도 수십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렉 하나가 그냥 서버 몇 대 모아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루빈 울트라로 갈수록 GPU, CPU, 네트워크, 메모리, 전력 시스템이 하나의 렉 단위로 묶입니다. 그리고 이 렉 전체가 하나의 AI 공장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 NVL576 렉은 2027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고, 데이터 센터 다이나믹스는 이 렉이 약 600kW 수준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밀도입니다. 렉 하나가 작은 전기 설비 하나처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팩토리를 위해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서도 기존 54V 직류 배전 방식으로는 메가와트급 렉을 지원할 때 전력 장비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GTC 2025에서 루빈 울트라 GPU 576개를 한 렉에서 지원하기 위한 800V 사이드카를 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력과 냉각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력이 올라가면 열이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가면 냉각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냉각 방식이 바뀌면 데이터 센터 설계 전체가 바뀝니다. 즉,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를 많이 넣는 건물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과 네트워크가 하나로 최적화된 AI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AMD 쪽에서도 같은 방향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최근 실적에서도 데이터 센터 사업이 핵심 성장축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1분기 AMD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58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에픽 CPU 수요와 인스팅트 GPU 출하 확대가 데이터 센터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 실적보다 제품 방향입니다. AMD도 이제 GPU 하나하나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렉 스케일 AI 인프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헬리오스입니다. AMD 헬리오스는 쉽게 말해 AMD가 엔비디아의 NVL 렉과 경쟁하기 위해 내놓은 렉 단위 AI 시스템입니다. AMD 공식 자료에 따르면 헬리오스는 72개의 MI450 시리즈 GPU를 한 렉에 묶고 렉 하나에서 최대 2.9 엑사플롭스 FP4 성능, 31TB HBM4 메모리, 그리고 초당 1.4 페타바이트의 총 메모리 대여폭을 제공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AMD도 GPU 한 장의 성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렉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렉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면 냉각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GPU 72개, HBM, 네트워크, CPU가 한 렉 안에 고밀도로 들어가면 그만큼 발열도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AMD와 TCS 발표도 중요합니다. AMD와 TCS는 2026년 2월 인도에서
AMD 헬리오스 렉스케일 AI 아키텍처 기반의 200메가와트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칩 하나가 2000kW를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데이터 센터 배치 규모, 즉 전력 인프라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가끔 2000kW가 넘는 칩 이런 식으로 표현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칩 하나가 2000kW를 쓴다는 뜻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 렉 단위, 클러스터 단위, 데이터 센터 단위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200메가와트는 20만 킬로와트입니다. 이건 칩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렉과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또는 AI 팩토리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AI 인프라는 이제 칩 성능 경쟁에서 데이터 센터 전체 설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MD가 TCS와 200메가와트 헬리오스 배치를 이야기하고 오픈AI와 AMD가 총 6기가와트 규모의 인스팅트 GPU 배치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AMD와 오픈AI 발표에 따르면 첫 1기가와트 규모의 MI450 GPU 배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6기가와트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GPU 몇 개 더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력, 냉각, 변전소, 데이터 센터 건설, 네트워크, 운영 인력, 물 사용, 냉각수, 열교환기, 전력 변환 장치가 전부 따라붙어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AMD의 대형 계약과 로드맵을 보면 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엔비디아가 고밀도 렉으로 가고 AMD도 헬리오스 같은 렉 스케일 구조로 가고 빅테크와 AI 기업들은 기가와트 단위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냉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AMD와 관련된 슈퍼컴퓨터 발표도 이 흐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AMD와 HP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성능 컴퓨팅 센터에 차세대 슈퍼컴퓨터 헤르더를 공개했습니다. 헤르더는 AMD MI430X GPU와 에픽 베니스 CPU를 기반으로 하는 HP 크레이 GX5000 플랫폼을 사용하고 2027년 하반기 인도되어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냉각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직접 액체 냉각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HP Cwire 보도에 따르면 HP 크레이 GX5000은 고밀도 AMD MI430X와 베니스 프로세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직접 액체 냉각을 사용하고 이 냉각 방식은 고밀도 시스템의 신뢰성 있는 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헤르더가 만들어내는 패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캠퍼스 건물 난방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HLRS 공식 설명에 따르면 헤르더의 패열은 대학의 지역 난방 네트워크로 전달되어 난방 비용 절감과 탈탄소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사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은 단순히 열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지역 인프라와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냉각 기술은 칩을 살리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와 지역사회 수용성을 결정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럼 냉각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여전히 공냉식입니다. 공냉식은 차가운 공기를 서버 앞쪽에서 넣고 뜨거워진 공기를 뒤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방식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렉당 전력이 100kW, 200kW, 600kW, 나아가 메가와트급으로 올라가면 공기만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공기는 열을 옮기는 능력이 액체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액체 냉각입니다. 액체 냉각은 말 그대로 물이나 냉각액을 이용해 열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칩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는 금속 냉각판을 붙이고 그 안으로 냉각액을 흐르게 해서 열을 직접 빼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칩 위에 아주 정교한 냉각 수도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니어도어 열교환기입니다. 서버렉 뒤쪽 문에 열교환기를 붙여서 서버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액체로 식혀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냉식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도 일부 냉각 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지 냉각입니다. 이건 서버나 전자부품을 특수 냉각액 안에 담가서 열을 빼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방식이지만 운영 방식과 유지 보수, 표준화 측면에서 아직 모든 데이터 센터에 쉽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이 가장 현실적인 주류 후보로 많이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렉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고밀도 GPU의 열을 직접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CDU입니다. CDU는 쿨 런트 디스트리뷰션 유닛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냉각액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순환시키고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글이 중국 냉각 업체들과 접촉했다는 로이터 보도에서도 MB쿨이 구글 사양에 맞춘 CDU를 선보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냉각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냉각이 안 되면 첫째, 성능이 떨어집니다. 칩은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성능을 낮춥니다.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비싼 GPU를 사는데 열 때문에 제 성능을 못 내면 결국 돈을 쓰고도 컴퓨팅 파워를 제대로 못 얻는 겁니다. 둘째, 고장이 늘어납니다. 열은 전자부품의 수명을 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몇 시간 멈추는 것도 큰 비용인데 AI 클러스터가 불안정해지면 고객 신뢰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밀도를 못 올립니다. 냉각이 약하면 렉 안에 GPU를 많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은 건물, 같은 전력, 같은 부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줄어듭니다. 넷째, 입지가 제한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 전력망이 약한 지역, 냉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고밀도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각은 이제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입지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최근 냉각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콜랩은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수요를 잡기 위해 쿠라이 시스템스를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라이티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업체 고객을 보유한 액체 냉각 시스템 업체이고 향후 1년 매출이 약 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콜랩은 자신들의 물 관리, 화학, 디지털 모니터링 역량과 쿠라이티의 냉각 하드웨어를 결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인수는 냉각 산업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냉각 업체가 조용한 인프라 회사였다면 이제는 AI 공급망의 핵심 업체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도보도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용 열 관리 커넥터 같은 부품 수요 덕분에 관련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보의 펌프 공정 솔루션 부문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용 열 커넥터를 만들고 있고 이 부문의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냉각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콜드플레이트, 매니폴드, 펌프, CDU, 열교환기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AI 렉 밀도가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통합 업체입니다. 버티브, 슈나이더 일렉트릭, 존슨 컨트롤즈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단순 냉각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전력, 렉, 냉각, 모니터링, 모듈형 데이터 센터 전체를 설계하고 통합하는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를 준비하면서 버티브 등 여러 전력, 인프라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버티브는 2027년 루빈 울트라 플랫폼 지원에 맞춰 800V 직류 전력 포트폴리오를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열 관리 회사입니다. 이콜랩이 쿠라이티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만 먹는 게 아니라 냉각수와 물 관리, 부식 관리, 수질 관리, 폐열 관리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와 냉각 운영을 결합하는 회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 자체의 냉각 역량입니다. 아이렌, 코어위브, 디지털 리얼티, 이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운영사나 AI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앞으로 냉각학 설계가 곧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GPU를 갖고 있어도 누가 더 높은 밀도로 안정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냉각을 단순 부품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해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고밀도화됩니다. 엔비디아는 누빈과 누빈 울트라로 가고 있습니다. AMD는 헬리오스 렉스케일 아키텍처를 밀고 있습니다. 오픈AI와 AMD는 6GW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CS와 AMD는 인도에서 200MW 헬리오스 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HP와 AMD는 독일 차세대 슈퍼컴퓨터에서 직접 액체 냉각과 폐열 재활용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많은 전력, 더 높은 냉밀도, 더 많은 열, 더 복잡한 냉각, 그리고 이 모든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만이 실제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볼 때는 단순히 반도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전력을 확보했는지, 이 회사가 냉각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액체 냉각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넥당 전력 밀도가 올라가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폐열과 물 사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질문들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각 기술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부수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냉각이 곧 컴퓨팅 파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 누빈 울트라처럼 렉당 수백 킬로와트 전력이 거론되고 AMD 헬리오스처럼 렉 전체를 하나의 AI 컴퓨터로 보는 구조가 확산될수록 냉각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MD 쪽에서는 헬리오스, TCS 200MW 배치, 오픈AI 6GW 계약, 그리고 HPE와의 슈퍼컴퓨터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 흐름이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는 GPU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냉각, 렉 설계, 물 관리, 폐열 활용까지 모두 갖춘 회사가 진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 기술을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숨은 병목이자 앞으로 더 큰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